그 잉크를 시리얼 박스에서 얻었나요? 할아버지? 목소리는 젊고 날카로웠으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철벽은칠 특수임무단 대원인 이강수 중사의 말이었다. 그는 서울 용산구 한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던 노인의 테이블 앞에 우뚝 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순간이 한국 특수부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줄.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82세의 그는 그저 커피에 설탕 두 조각을 넣으며 천천히 접고 있었다. 단순한 검은 커피 한 잔이 이 거대한 산 같은 젊은이들의 관심보다 더 가치 있어 보였다.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순수한 육체적 밀도, 화강암과 자신감으로 깎인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누구도 몰랐다. 벌써 긴장되기 시작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말을 건 사람은 턱이 단단하고 눈이 차가운 남자였다. 민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직업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의 파트너인 김태현 상사는 조용했지만 사려 깊은 표정으로 비슷한 젊음과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 앞에 앉아있는 노인의 정체는 미스터리였다. 그는 단순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는 달았지만 완벽하게 깨끗했다. 그가 소유한 유일한 양복이었다. 그는 젊은 특수부대원의 질문에 움찔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맑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창문 너머로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젊은 특수부대원이 다가가서 반짝이는 구두가 자갈을 밟는 소리를 냈다. 할아버지, 여기는 개인 식당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죠.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대결은 공기 중에 매달렸다. 규칙과 규정의 벽 같은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잘못된 장소를 헤매는 혼란스러운 노인만을 보았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역사를 볼 수 없다. 바로 그 장소가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가치들의 살아있는 증언을 말이. 긴장은 위험하게 감기기 시작했다. 더 많은 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부 번호판이 달린 긴 검은 세단들의 행렬이었다. 탑승자들은 문 앞에서 억류당한 노인을 호기심 어린 동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저 기다렸다. 그는 더 나쁜 상황에서도 기다려본 적이 있었다. 그의 인내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그의 편인 것처럼. 이강수는 연극적인 조급함으로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요. 곧 중요한 행사가 있거든요. 그는 도로 아래쪽을 가리켰다. 일반인 입장구역은 저쪽으로 1km 가면 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구독해주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조용했지만 강에 의해 매끄럽게 다른 돌처럼 놀라운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장군을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장군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김태현 상사가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할아버지와 장군이 절친이시겠죠? 그의 조롱은 날카로웠다. 김 장군은 사성 장군이에요.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분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다. 모욕은 형식적인 호칭으로 감싸여 있었지만 명확했다. 작은 조문객 무리가 적당한 거리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호기심은 대치 상황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고위 군 장교들, 침울한 얼굴의 정치인들, 애도하는 가족들이 모두 격식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진실을 몰랐다. 잠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노인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연민, 짜증, 당황함이 섞인 시선이었다. 그것은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는 평생 과소평가받으며 살아왔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그런 역할을 선호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여기서는 아니었다. 제 이름은 박철민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었다. 이강수가 위협적인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철민, 좋아요. 그리고 저는 국방장관이에요. 그의 개인 공간 침범은 의도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적절한 서류 없이는 이름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는 박철민의 가슴을 장갑 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할아버지 양복에는 훈장도 없고 리본도 없고 복무증명도 없어요. 그의 관찰은 표면적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는 제한된 행사 중에 연방 재산에 무단 침입하는 민간인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비난이 공중에 매달렸다. 복무 증명이 없다는 것. 박철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옆구리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에 버린 것들의 유령 같은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에게는 증명이 있었다. 다만 광을 내고 옷깃에 달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을 뿐이다. 젊은 장교 한 명이 근처 보안 검문소에서 소동에 이끌려 걸어왔다. 그는 어깨의 계급장에 비해 너무 어린 얼굴을 한 대위였다. 무슨 일이지, 중사? 그의 개입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드디어 권위자가 개입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가요, 대위님. 김태현이 박철민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김 장군의 친구라고 주장하네요. 그의 보고는 사실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초대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요.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대위가 박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박철민의 양복의 낡은 원단과 신발의 다른 발끝에 머물렀다. 그의 평가는 신속하고 무시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표면만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당신은 국가 장례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위의 어조는 거울에서 연습한 것 같았다.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체포 위기일까? 박철민의 인내심은 깊고 광대한 저수지였지만 마침내 시험 받기 시작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단어들은 단순하고 절대적이었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뭔가 변화가 일었다. 대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당신은 무단 침입과 군사의식 방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경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호송해. 저항하면 수갑을 채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려는 실수의 크기를 몰랐다. 이강수와 김태현이 박철민의 팔에 손을 올리려고 움직일 때 대위는 노인의 옷깃에 있는 뭔가를 알아챘다. 그곳은 작고 칙칙한 금속 조각이었다. 동전만큼 크지 않았고 비스듬히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작은 금속 조각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대위가 비웃으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그것을 툭 쳤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크래커잭 상자에서 나온 특별상? 그의 조롱은 곧 후회로 바뀔 것이었다. 대위의 손가락이 금속에 닿는 순간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노인의 눈에서 갑자기 다른 빛이 났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이 순간의 반전을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세상이 사라졌다. 잘 정리된 서울의 거리가 사라지고 반지구 저편의 정글의 끈적한 진흙과 폭우로 바뀌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었다. 잔디 냄새로 가득했던 공기는 이제 피와 화약의 금속성 냄새로 두터웠다. 젊은 대위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였다. 얼굴에 때와 공포가 섞인 채 쓰러진 나무 아래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비틀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 그 젊은 대위는 김대영이었다.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 건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여전히 피로 덮인 자신의 손으로 박철민에게 따뜻한 금속 조각을
건네려고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고통으로 떨고 있었다. 이걸 가져가요, 철민영. 김대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건 규정이 아니에요. 공식적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 어떤 금속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환상이 산산조각났다. 박철민은 다시 식당에 있었고 태양이 그의 눈에 밝게 빛나고 있었다. 대위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민의 표정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불씨에서 불꽃이 깜박였다. 그는 부드럽게 대위의 손을 그 핀에서 밀어냈다. 그걸 만지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갑자기 공기 중에 역학이 바뀌었다. 이 할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결은 정점에 달했다. 경비들은 장교의 격려를 받아 박철민의 연약한 팔을 잡았다. 작은 군중이 숨을 헐떡였다. 굴욕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곧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다. 군중 속 모든 사람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뒤쪽 근처에 서 있던 한 젊은 육군 대위가 있었다. 이름은 최민호였다. 그는 2번의 해외 복무를 마쳤고 충분히 보았다. 진정한 전투 베테랑의 조용하고 깨지지 않는 고요함을 알아볼 만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노인이 서 있는 방식, 모욕을 움찔하지 않고 흡수하는 방식에서 말이다. 그의 눈이 앞에 혼돈을 똑바로 보는 방식에서였다. 드디어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경비들이 박철민에게 손을 댔을 때 최민호 대위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직접 개입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경력을 끝내는 복종 불이행의 난장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에게는 특별한 번호가 있었다. 20년간 김 장군의 오른팔이었던 박성우 대령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었다. 하지만 그 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다. 그는 군중에서 멀어져 등을 돌려 전화를 가렸다. 대령님, 최민호 대위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이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어요. 구독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 라디오 반대편의 대령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바빴다. 최민호, 뭔 일이야? 5분 후에 행렬이 시작돼. 그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의장대에 문제 있나? 하지만 곧 그의 세계가 뒤집힐 것이었다. 아니요, 대령님. 정문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민호의 보고는 신중했다. 보안이 노인을 구금하려고 해요. 장군을 알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박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직 몰랐다. 최민호는 그를 계속 괴롭혔던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대령님, 그는 옷깃에 작은 변색된 핀을 착용하고 있어요. 기형 같아 보여요. 파편 조각 같은. 이 설명이 폭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라디오 반대편에서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는 침묵이 있었다. 외침보다 더 큰 소리의 침묵의 종류였다. 지휘소의 배경소음, 라디오 잡음, 서류 섞이는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령의 반응을 보니 뭔가 엄청난 일이군요. 최민호 대위는 숨을 참았다. 대령의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그것은 완전히 변했다. 짜증은 사라지고 최민호의 목을 서게 만드는 날것이고 벌거벗은 긴급함으로 대체되었다. 대위,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철민 대령님, 최민호의 대답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그는 몰랐다. 전화가 끊어졌다. 최민호는 경비들이 노인을 보안 차량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에 딱 맞춰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도움이 오고 있었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의식 장소에서
100야드 떨어진 지휘 텐트 안에서 박성호 대령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테이블에 내리쳤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한 보좌관이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대령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김 장군을 데려와. 박성우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은 으르렁거림이었다. 라디오로 그를 데려와. 검토대에서 내려오게 해. 상관없어. 지금 당장 해. 그는 우리의 갇힌 호랑이처럼 움직였다. 그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고 그의 마음은 질주했다. 박철민. 그 모든 해 후에 김 장군은 그를 찾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박성호의 책상에 그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박철민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 편지는 말했다.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어라. 그는 이 나라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하지만 그 빚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소령이 라디오 수화기를 들고 돌아왔다. 김 장군과 연결됐습니다. 대령님, 이 통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왜? 김 장군의 반응은 어떨까요? 박성우가 라디오를 낚아챘다. 장군님, 박성우입니다. 정문에서 코드 양치기가 활성화됐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코드 양치기가 활성 상태입니다. 그 암호의 의미는 엄청났다. 라디오가 딱딱거렸다. 최고위 현역 장교인 사성 장군 김대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모든 의식을 벗어난. 다시 말해 대령, 양치기.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곧 그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장군님, 그 사람이에요. 설명이 일치해요. 핀, 이름 박철민이고 보안이 그를 체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빙하였다. 모든 것을 중단해. 행렬을 중단해. 내가 가고 있어. 그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드디어 사성 장군이 직접 움직입니다. 식당 정문에서 젊은 대위는 그의 승리를 맛보고 있었다. 그는 질서를 회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방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몰랐다. 그는 박철민에게 걸어갔다. 박철민은 두 경비 사이에 서 있었고 어깨가 처졌다. 패배가 아니라 깊고 지친 슬픔으로 대위는 마지막 타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기회예요, 할아버지. 여기서 당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뚝뚝 떨어졌다. 아니면 김 장군의 장례식을 구치소에서 보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다. 이건 너무 심해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는 비웃었다. 존경을 표하고 싶나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철창 뒤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의 무리한 행동이었다. 명예로운 남자를 굴욕의 한계점 너머로 밀어붙인 마지막 용서할 수 없는 오만한 행위였다. 그것은 낮은 울림으로 시작되었다. 귀로 듣기보다는 가슴으로 느끼는 진동이었다. 그것은 서울의 조용한 경건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리였다. 모든 머리가 돌아섰다. 언덕을 넘어오는 것은 세대의 검은 쉐보레 서버번의 행렬이었다. 그들의 색칠된 창문은 흑요석 거울처럼 아침 태양을 반사했다. 그들은 장례 행렬에 느리고 위험 있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신속 대응팀의 속도와 무서운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몰랐다. 그들은 식당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비명을 지르며 멈췄고 파이어가 자갈을 뱉었다. 대위와 그의 경비들은 얼어붙었고 그들의 손은 여전히 박철민에게 있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대면하게 될지 알게 될 것이었다. 문들이 군사적 정밀함으로 날아서 열렸다. 나온 것은 군사 경찰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육군 정복을 입은 6명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하사관, 소령, 대령들이었고 그들의 가슴은 모든 움직임과 함께 부드럽게 딸랑거리는 너무 많은 리본과 훈장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박성우 대령이 첫 번째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의 가면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음 사람이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고 해요. 선도 차량의 뒷문이 열렸고 김대성 장군이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남자였고 그의 어깨에 4개의 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공기 자체가 고요하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왜 여기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대위는 차가운 공포가 그를 씻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와 그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주의 자세를 취했고 그들의 손은 박철민에서 마치 그가 갑자기 방사능을 뜬 것처럼 떨어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김대성 장군은 대위나 그의 경비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폭풍 구름 색깔로 장면을 스캔했다가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을 찾을 때까지 그들은 박철민의 구부정한 모습에 착륙했다. 그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장군의 전체 태도가 바뀌었다. 단단하고 명령하는 아우라가 용해되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깊고 거의 경건한 존경의 표정.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이 충격적인 결말을 놓칠 거예요.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의 광택이 나는 부추가 포장도로에서 느리고 의도적인 리듬을 표시했다. 그는 무서워하는 대위, 놀란 경비들, 모든 사람을 지나쳤다. 그의 길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어졌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박철민으로부터 정확히 3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죽은 침묵 속에서 김대성 장군은 자신의 전체 키까지 몸을 일으켰고 그의 등은 막대기처럼 곧았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그의 오른손을 이마에 올렸다. 대위가 지금까지 목격한 것 중 가장 날카롭고 가장 완벽하게 실행된 경례였다. 그것은 궁극적인 존경의 경례였다. 사성 장군이 낡은 양복을 입은 민간인에게 하는 경애의 몸짓이었다. 믿을 수 없어요. 사성 장군이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그의 목소리는 명령 목소리였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군대를 다뤘던 목소리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게 울려 퍼졌다. 박철민 씨 영광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집단적인 조용한 헐떡임이 군중을 통해 물결쳤다. 턱이 떨어지고 눈이 넓어졌다. 대위는 마치 그의 발 아래 땅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약간 흔들렸고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색이 빠졌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김대성은 마침내 그의 경례를 내렸지만 그의 눈은 결코 박철민의 것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등을 곱게 펴고 박철민에게 말했지만 활주로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그의 말은 공식적인 포고였다. 이런 반전을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너무 젊거나 너무 무지해서 누구 앞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김대성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로 울려 퍼졌다. 이분은 박철민 씨입니다. 한국 전쟁 초기에 그는 6기호의 유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 박철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정부가 포기한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는 의무병이자 조종사이자 항해사였고 필요할 때는 비할 데 없는 맹렬함의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장군이 박철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그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1951년 봄 한 다스의 해병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적진 깊숙한 곳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김대영이라는 젊은 대위였습니다. 그 이름이 왜 중요한지는 곧 명확해질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3일 동안 그들은 포위되었고 10대 1로 수적으로 밀렸으며 구출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 왔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정글을 통해 적 순찰을 통해 유령이 왔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 중 절반을 자신의 등에 메고 나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계시가 나왔다. 바로 여기 박철민 씨가 말입니다. 그는 김대영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김대영, 바로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군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장군이 마침내 그의 경례를 내렸지만 그의 눈은 결코 박철민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박철민의 옷깃에 있는 변색된 핀을 가리켰다. 당신들이 보는 이 금속 조각, 당신들이 쓰레기로 착각한 이 장신구,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 것이었다. 이런 반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것은 김대영 대위로부터 3피트 떨어진 곳에 떨어진 박격포 파편입니다. 박철민 씨가 김대영 위에 몸을 던져서 그를 죽였을 폭발을 감수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이제 대위를 향한 낮은 으르렁거림이었다. 김대영이 직접 그 파편을 핀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목자의 훈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유일한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가 모든 사람 위로 떨어졌다. 복권은 전체적이고 절대적이었다. 군중은 더 이상 연민으로 쳐다보지 않고 경외로 쳐다보고 있었다. 참석한 군인들, 사병에서 대령까지 하나씩 천천히 조용한 노인에게 자신들의 손을 경례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성인을 보는 것 같았다. 대위의 얼굴은 모든 색깔이 빠져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아픈 것처럼 보였다. 그와 그의 경비들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보다 더 강력한 반박이 있을까요? 김대성 장군이 마침내 대위와 두 경비에게 그의 완전하고 분할되지 않은 관심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기록으로 떨어졌고 어떤 퍼레이드 그라운드 붐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당신들은 그에게 초대장을 요구했습니다. 장군이 말했다. 그의 말은 정확하고 절단적이었다. 명확하게 하자면 저 언덕의 모든 묘비가 그의 초대장입니다. 반깃대에 걸린 모든 깃발이 그의 개인적인 환영입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고 그들은 마치 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움찔했다. 당신들은 그의 훈장을 보기를 요구했습니다. 대위, 이 사람의 몸에 있는 흉터들은 당신의 규칙서가 결코 정량화할 수 없는 용기의 브랜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는 그의 가슴이 아닌 그의 마음에 그의 용맹을 착용합니다. 장군의 시선은 무자비했. 장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당신들의 직업은 보안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는 당신들의 사이드암이나 라디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입니다. 그것은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당신들은 엄청난 규모로 실패했습니다. 그의 비난은 칼날 같았다. 이런 공개적인 질책, 상상할 수 있나요? 당신들은 살아있는 역사의 존재에 서 있었고 성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거인을 침입자로 착각했습니다. 장군의 시선은 무자비했다. 당신들은 내 보좌관에게 보고하고 당신들의 이름과 부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0600시에 청와대에서 존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대화를 위해 내 사무실에 있을 것입니다. 이해했나? 그들의 경력은 끝났다. 네, 장군님. 세 사람이 일제히 중얼거렸다. 그들의 얼굴은 수치의 가면이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장군이 돌아서려고 할 때 박철민이 조용히 나섰고 장군의 제복 입은 팔에 부드럽고 풍화된 손을 올렸다. 대성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장군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던 아이들일 뿐이야. 그냥 두어. 이 관대함이 모든 사람을 더욱 감동시켰다. 이런 관대함, 정말 위대한 인격이죠.
장군이 박철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박철민이 떨고 있는 젊은 대위를 직접 바라보는 것으로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고 깊은 지혜만이 있었다. 아들아, 박철민이 친절하게 말했다. 당신이 입는 그 제복은 자동으로 당신에게 존경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이고 약속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 같았다. 존경은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의해 매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때때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 전혀 제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이 교훈이 그 젊은이의 인생을 바꿀 것이었다. 박철민이 그 말을 할 때 핀의 창조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시야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혼란스러운 플래시가 아니라 명확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 드디어 그 핀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는군요. 소독제와 죽음 냄새가 나는 임시 야전병원. 젊은 박철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등은 파편 상처에 피비린내 나는 테피스트리였다. 그 옆에는 김대영이 앉아 있었다. 그 자신의 다리는 부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대영의 손에는 몇 시간 전에 박철민 자신의 살에서 뽑아낸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금속 조각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박철민의 손바닥에 눌렀다. 그들은 나를 그 혼란에 대해 은성 훈장에 추천하고 있어. 김대영이 감정이 두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한테 속해. 전부 나는 군대가 인정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해. 그래서 너는 대가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빚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겸손한 물건의 기원은 희생의 이야기였다. 김대성 장군이 개인적으로 박철민을 문을 통해 호송했다. 그를 뒤로 앉혀둔 곳이 아니라 바로 앞줄로 김대영의 애도하는 가족들 사이에 그를 두었다. 그들은 평생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노인을 껴안았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족장과 함께 50년을 더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박철민은 의식을 통해 조용하고 금욕적인 인물로 앉아서 그의 친구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다. 그의 의무가 마침내 끝났다. 이런 우정과 충성심, 눈물이 나지 않나요? 식당에서의 사건의 여파는 신속하고 결정적이었다. 대위와 그의 경비들은 명예롭지 않게 제대되지 않았다. 박철민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김대성 장군이 개인적으로 그들의 재배치와 필수 재훈련을 감독했다. 그는 모든 민감한 군사 시설에서 보안 요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것은 상황 인식, 역사, 그리고 공감에 관한 과정이었고 군인들에게 표면 너머를 보도록 사람을 보도록 가르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 과정은 군대 전체에 걸쳐 박철민 프로토콜로 알려지게 되었다. 문에서 노인의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었다. 모든 신병에게 가르쳐지는 겸손의 교훈,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젊은 대위는 이제 겸손해지고 현명해져서 다른 기지에서 조용한 검문소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변화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고 그는 기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식당에서 점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가 앉아서 커피를 적고 있을 때 문 위에 종이 쨍그랑거렸다. 노인이 간단한 재킷을 입고 들어와서 그의 어깨에서 피를 털어내고 카운터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박철민이었다. 장교의 심장이 그의 갈비뼈에 대고 쿵쿵거렸다. 그는 박철민이 커피를 주문하고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앉아서 생각에 잠긴 것을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장교는 얼어붙었고 수치심과 감사함의 전쟁이 그 안에서 격노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섰다. 그는 걸어가서 카운터로 가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박철민의 커피컵 옆에 놓았다. 박철민이 올려다보았고 그의 차분한 눈은 인식의 깜박임을 보였다. 장교는 자신을 많이 말하게 만들 수 없어. 이런 감사와 사과,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커피값이에요, 선생님. 그는 멈췄다가 노인의 시선을 만났다.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박철민이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를 바라보았고 변화를 보았다. 그는 오만함을 대신한 겸손을 보았다. 그는 작고 아는 미소를 지으며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아들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축복이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서 식당에서 나갔다. 영웅을 그의 커피에 그들 사이에 지나간 조용하고 존경하는 이해에 남겨두고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런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박철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웅들이 항상 그들의 소매에 그들의 위대함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용기는 종종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개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훈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올바른 행동의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박철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순간은 젊은 세대에게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위해 댓글, 여러분만의 멘토나 영웅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공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을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겸손의 힘과 진정한 존경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때때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가 병원 청소부로 일하다가 의사들이 충격받은 이유. 면책 조항. 이 채널의 이야기들은 성찰과 영감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느슨한 영감을 받을 수 있지만 스토리텔링 목적을 위해 완전히 허구화되었습니다. 이름, 장소, 사건들은 재상상된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나 사건과의 유사성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공감, 감사,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